이슈타르 여신의 이름으로. 길을 거니던 한 낯선 남자가 신전에 앉아있던 여자에게 은화를 던지며 말을 건넸습니다. 그가 던진 돈을 건네받은 여성은 묵묵히 자리에서 일어나 낯선 사람과 신전 밖으로 나가 성교를 앓고, 이를 끝마친 여성은 신전을 떠나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죠. 하지만 신전에는 무수히 많은 또 다른 여성들이 앉아 이름도 모를 낯선 이들을 기다리고 있었고, 몇몇은 한 달도 되지 않아 집으로 돌아갔지만 다른 몇몇은 몇 년이 지나도록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였습니다. 그녀들은 신성한 매춘을 치러야 한다는 종교적인 이념 아래에 신전으로 모였는데, 그곳에서 낯선 누군가가 자신을 선택해주기 전까지 신전에 앉아 있어야만 했는데요. 아름답고 장엄한 고대 도시, 하늘에 닿을 듯한 거대한 탑을 세웠던 도시, 사랑과 풍요, 전쟁의 여신 이슈타르를 모셨던 신전 도시, 그리고 탐욕과 죄악으로 가득 찬 악의 도시라 불렸던 바빌론에서는 이 땅에 거주하는 모든 여성들은 일생에 한 번 이상 신전으로 모여 낯선 사람과 성교를 해야만 한다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남자들은 신전을 거닐다 여신을 부른 뒤 여자들에게 돈을 던졌고, 여자들은 그 던진 돈이 얼마이든지 남자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든지 간에 거부할 권리가 없었죠. 이는 결혼 전 신전에서 몸을 바쳐야만 신성한 잉태와 풍요로움을 얻을 수 있다는 종교적인 의식이 퍼져 있었기 때문이었는데, 그 덕에 선택권은 돈을 던지는 남자들에게만 있었고, 자연스레 외모가 아름다운 사람은 금방 선택받아 성교를 마친 뒤 집으로 돌아갔지만, 그렇지 못한 여성은 3년에서 4년까지도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신전에 앉아 있어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풍습을 기록한 서양 역사의 아버지 헤로도토스는 이러한 행위는 굉장히 수치스러운 행위라고 비난하였지만, 학자들은 바빌론뿐 아니라 페니키아의 비블로스와 바알베크, 아르메니아와 키프로스 섬 등의 서아시아 지역 각지에서도 비슷한 관행이 일어났을 거라 보았죠. 바다의 거품에서, 특히나 키프로스라는 섬으로 밀려간 거품에서 태어난 사랑과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는 키프로스 섬에서 태어났다고 하여 키프로스의 여인이라고도 불렸습니다. 섬의 사람들은 포도주 한 잔을 마실 때에도 아프로디테를 찾을 정도로 그녀를 모시고 있었는데, 섬에서는 그러한 아프로디테를 위한 축제가 열리곤 하였는데요. 나흘 동안 진행되는 축제에는 지중해 전역에서 수천 명의 순례자들이 섬으로 모여 축제에 참여했고, 파포스 지역의 아프로디테의 사원에선 바빌론과 비슷한 관행이 일어났습니다. 특별한 천을 두른 여자들은 사원에 앉아 남자들을 기다렸고, 남자들은 마음에 드는 여자에게 작은 은화를 던지며 자신이 선택한 여자들과 성교를 하였습니다. 역시나 결혼 전 모든 여성들이 일생에 한 번 거부권을 가지지 못한 채 성교를 해야만 하였고, 바빌론에선 이슈타르라 불렸던 여신을 단지 아프로디테라고 이름만 바뀐 채 아프로디테의 이름 아래에 관행이 행해지곤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축제는 로마의 황제 콘스탄티누스가 금지하기 전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왔죠. 한편 학자들은 선술집의 매춘부가 자신의 이익 일부를 아프로디테에게 바치는 행위를 두고, 고대의 매춘을 현대의 매춘과는 좀 다른 개념으로 종교와 연관지은 신성한 매춘이라 부를 수 있는지에 대해 이견을 두며 다투곤 하였는데, 신성하고 자시고 키프로스에는 매춘을 부도덕하게 바라보았던 피그말리온이라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아프로디테의 영향으로 유독 풍기가 문란했던 키프로스 섬에 살았던 피그말리온은 특출난 예술의 재능을 지녔던 젊고 뛰어난 미남의 조각가였죠. 그가 조각한 상이나 대리석은 마치 살아 움직일 듯이 보였고, 그런 능력과 외모 덕에 많은 여인들은 그에게 호감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여성들이 매춘을 행하는 모습을 목격했던 피그말리온은 큰 실망과 상실감을 느끼게 되었는데, 그 때문에 자신은 절대 그런 여인들과는 결혼하지 않겠다고 스스로 다짐하게 되었죠. 이후 그는 현실의 여인들을 외면한 채 오직 작업실에만 틀어박혀 새하얀 상아를 사용한 순수하고 이상적인 여인을 조각하였는데, 그렇게 만들어진 조각상은 그의 이상형 그 자체였는데요. 어딜 보아도 새하얀 표면과 살아 움직일 듯한 생기 있는 형태, 적당한 탄력과 단단함, 그리고 아름답고 눈부신 광택까지. 피그말리온은 자신이 조각한 여인을 마치 사람처럼 느꼈고, 그는 자신이 만든 인간은 조각상과 사랑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가슴에 뜨거운 열망을 품게 된 그는 조각상에 갈라테이아라는 이름을 지어주었고, 그러다 그녀에게 입을 맞추며 말을 걸고, 가끔은 진짜로 살아있는 게 아닌지 손으로 만지며 확인도 해보고, 그녀에게 소녀들이 좋아할 법한 온갖 물품들을 선물하는 등 피그말리온은 조각상에 온갖 정성을 다했습니다. 비록 조각상은 한치의 미동조차 없는 조각상 그 자체였지만, 그럼에도 피그말리온은 조각상에 옷을 입히고 보석이 장식된 반지를 끼워주고 목에는 목걸이를 걸어주며 가슴에는 펜던트를 달아주더니, 이윽고 저녁이 되자 동상을 들어 침대에 눕혀 자신의 아내라 칭하며 함께 잠을 청하였는데요.
점점 더 심해지는 행동을 하며 정신이 집 밖으로 나간 듯한 그였지만 진짜로 나가진 않았었던 그는 자신이 아무리 조각상에 애정을 쏟아부어도 동상이 살아 움직이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현실의 벽에 부딪힌 그는 아프로디테의 축제날 여신에게 제물을 바치며 제단 앞에 서서 내가 직접 만든 상아 조각상을 내 아내가 되게 해달라 고는 차마 말하지 못하고 그저 갈라테이아를 닮은 여인을 내 아내가 되게 해달라고 타협하듯이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아프로디테는 바닥에서 높은 불길을 3번 솟아올라오게 하였고 이를 길조라여 갔던 피그말리오는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열심히 집을 지키던 갈라테이아는 평소처럼 동상이체로 미동도 없었지만 무언가 평소와는 다르게 그녀에게서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깜짝 놀란 피그말리오는 갈라테이아를 만져보았고 그가 만진 그녀의 손목에는 사람처럼 매각이 뛰고 있었죠. 그렇게 조각상은 점차 생기가 띠는 사람으로 변하였고 이에 아프로디테 여신이 자신의 소원을 이루어 주었음을 알게 된 피그말리오는 그녀에게 끝없는 감사의 인사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피그말리오는 조각상에 다시 한번 입을 맞추며 그녀와 결혼을 하게 되었고 그들 사이에는 파포스라는 딸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결혼을 축복하듯이 키프로스 섬에는 파포스라는 이름을 가진 도시가 생겨나게 되었죠. 피그말리온의 이야기는 소설, 희곡, 영화 등으로 다시 변형되고 재창조되면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긍정적인 생각이나 예측, 믿음 등이 실제로 일어나는 정말로 간절히 바라면 이루어질 수 있다는 현상을 그의 이름을 따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불렀는데 특히나 교육 심리학에서 자주 등장하는 피그말리온 효과는 만일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믿음이나 예측을 가진 채 그들을 대한다면 학생들은 그 기대하는 방향대로 행동하다 결국 선생님이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상대방이 할 수 있다고 믿고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며 너는 할 수 없을 것이라는 틀을 깨놓았을 때 상대방은 그 믿음에 보답하듯이 행동하고 움직이다가 결국엔 그 사람이 예측했던 바람대로 결과가 나타낸다는 것인데요. 흔히들 어떤 것이든 1만 번 외치면 꿈이 이루어진다던가 생생하게 상상하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 말하는데 뭔가 믿기만 하면 갑자기 우주 만물에 알 수 없는 힘이 도와줘서 꿈이 이루어진다 라기보단 긍정적인 믿음을 유지할 때 나타나는 행동이 꿈을 이루는데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네요. 적어도 그런 생각을 1만 번 유지한다면 뭔가는 달라진 게 있을 것이라 생각되네요.